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첫 소식은 이재명 대통령은 과연 김병기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 몰랐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립니다. 네, 김병기 전 원내대표죠. 현 의원과 관련된 의혹이 사실은 이제 처음에 시작될 때는 이제 뭐 소소한 예컨대 뭐 이 접대 한 건, 향응 한 건, 무슨 뭐 가족과의 이제 외유 칼, 대한항공으로 또 받은 이제 외유 뭐 고가 숙박권 뭐 이런 거 한 건, 그다음에 무슨 뭐 민원 한 건, 뭐 이런 식의 소소한 일탈, 그 일탈이 패턴화된 그런 문제였는데, 이제는 공천권을 매개로 한 금품 수수, 그리고 이거에 대한 조직적 은폐 문제로 은폐 의혹이죠. 의혹 문제로 나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것 같아서 그 의혹의 성격이 굉장히 달라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여러분의 이제 그 여러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병기 의혹, 특히 이제 그 소소한 일탈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지난 12월 말 26일, 27일, 28일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불거져 있는 공천헌금 의혹 관련돼서 정리된 내용 표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020년 1월, 2020년이면 이제 21대 총선, 4월 총선이 개최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총선 공천 뭐 등등과 관련해서 김병기 의원이 가뜩이나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시절입니다. 2020년 1월, 6월부터 동작구 의원 2명이 각각 1,000만 원과 2,000만 원을 이제 김병기 의원 측에 전달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서 6월 달에 그걸 돌려받았다라고 하는 이제 의혹이 이제 제기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쭉 묵혀져 있다가 2023년 12월 15일, 2023년이면 24년 4월 총선을 불과 4달 앞둔 시점입니다. 그 구의원들이 동작 가불로 나눠져 있죠. 김병기, 이수진 그 당시 의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었는데, 옆 지역구인 이수진 의원에게, 그 당시는 이제 전 의원이 아니라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 의원이 된 거죠. 이수진 의원에게 내가 이러이러해서 김병기 의원 측에 1,000만 원과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씩을 우리가 전달했다라고 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돌려받았다는 얘기까지.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정치자금 또는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중범죄,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범죄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돌려받은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받아가지고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었고 나중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돌려줬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2023년 12월 16일 이수진 전 의원 측이 이재명 당대표실에, 당시 대표가 이재명이었죠. 이재명 당대표실에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탄원서가 잘 보고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3일 뒤에 그 이수진 전 의원의 보좌관이 당대표실의 김현지 보좌관에게 통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현지 보좌관이 당대표에게 보고됐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있다라고 보도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24년 2월 달에 이것이 뭐 별로 이렇게 조치가 없어 보이니까 이수진 전 의원의 보좌관이 당 윤리감찰관과 통화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뭐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감찰단이 의외의 말을 하죠. 김병기 의원에게 탄원서를 넘겼다. 이게 말이 사실 이상한데, 이 김병기 의원에 대한 의혹을 적어놓은 탄원서인데 이것이 의혹의 당사자인 김병기 의원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문제를 놓고 김병기 의원은 이수진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합니다. 자기가 뭐 부당한 정치 자금을 돈을 받은 것이 없는데 돈을 받았다라는 탄원서를 막 돌리고 이거 문제 있지 않느냐,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쭉 묵혀져 오다가 이제 지난해 이제 며칠 전이죠. 지난해 해봤자 25년 12월 30일 별개의 문제입니다. 요거는 김병기 의원이 강소구 이제 국회의원 측에 1억 원 공천헌금 수수 묵인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을 사퇴합니다. 김경시 서울시의원이 강선우 의원 측에 1억 원을 갖다 주면서 나 공천 좀 시켜주세요. 뭐 이랬다는 내용이죠. 그거를 이제 강선우 의원이 김병기 의원에게 상의를 하고, 그 당시에 이제 강선우 의원은 이 1억 원을 김경시 의원으로부터 받았던 시점은 22년 지방선거 직전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김병기 의원은 공관위의 간사였고 강선우 의원은 공관위원이었습니다. 공선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인물이었고,
이거 1억 원을 받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이 아니 내가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뭐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공천 배제해야죠. 공천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강선우 의원이 울면서 저 좀 살려주세요 의원님 뭐 이랬다는 내용. 이 내용이 25년 이제 지난해 12월 30일에 이제 녹취록이 터진 거죠. 뒤늦게. 그래서 이 녹취록 공개 파문 끝에 원내대표직을 사퇴합니다. 김병기 의원이.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1월 2일, 이건 또 이제 아까 얘기한 구의원 2명의 탄원서 관련돼서 김 의원 측에 돈을 건넨 후 돌려받았다는 구의원들의 탄원서가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김 의원에 대한 탈당 요구가 당 내에서 이제 불거져 나오니까 김 의원은 탈당하면 내가 정치할 의미가 없는 거다. 그래서 탈당 요구를 거절했다. 요거까지 제가 이제 김병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 관련해서 일지를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오늘 문화일보에 이제 한계면에 실리는 허민의 정치 카페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김병기 의혹이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 공천헌금 매개와 금품 수수, 그리고 은폐, 그리고 이제 어느 한 곳으로의 권력 집중 이런 문제로 이제 확장되고 있는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제가 드는 질문은 이것이 개인의 문제인가 아니면 당 차원의 문제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 당시 1년의 그 전국 단위 선거, 그러니까 2018년에 지방선거, 그다음에 2020년에 21대 총선, 그리고 22년에 또 지방선거, 그리고 이제 24년 지지난해에 이제 총선, 이렇게 1년의 선거는 2017년도 박근혜 탄핵 이후로 정권을 거머쥔 문재인 정권,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를 거쳐서 지금 이재명 정권에 이르기까지 소위 이제 진보 좌파 정권이 두 차례가 들어서는데 이것이 박근혜 탄핵이 얼마나 정당하고 우리가 집권한 것이 얼마나 옳은 일이었는가를 빌드업해가는 하나의 시험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24년의 공천이었습니다. 이 시기 공천은 권력 재편의 핵심적인 장치로 기능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21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김병기가 공관위의 간사,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라면서 엄청난 막중한 역할을 이제 수행을 했고, 그리고 24년도 지지난해의 총선, 22대 총선을 앞두고는 김병기는 공직자 총선에 출마할 공직자 후보 검증위원회 검증위원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다. 그래서 검증을 주도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비명 행사 공천을 지지난해 22대 총선에서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즉 친명 그룹은 살리고 비명은 죽이는 공천. 이런 과정 속에서 이 공천에 막대한 영향을 행사해왔던 김병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 김병기의 공천과 관련된 공천헌금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고 당 전체 차원의 문제고 당 지도부의 문제로까지 나는 옮겨갈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병기는 실무자였고, 그리고 이 전체적인 구조는 바로 그 상부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은 이런 겁니다. 이재명 당시 대표가 김병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서 과연 몰랐는가? 만약에 알았다면 김병기는 왜 계속 중요한 공천을 앞둔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직위를 계속 수행을 했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그 이익의 비명행사, 친명횡재라고 하는 공천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결국은 친명이 중심이 된 단일 대우를 구축을 해서, 그리고 24년 그 다음 이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서 이제 엄청난 이제 거대 야당으로 형성이 되게 된 그 최종적인 수혜자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질문을 저를 거치면서 저는 결국은 벌써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무는 김병기가 했지만 구조는 상부를 향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인 거고, 그렇다면은 이런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적은 탄원서가 당 대표실에 전달이 됐고, 김현지 보좌관은 그 전달이 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김병기 의원의 공천헌금 관련된 여러 가지 탄원 내용이나 비리 의혹 같은 거는 덮여졌고 문제제기가 되지 않았고 계속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공천은 진행됐고
김병기는 또 24년도 단수 공천돼가지고 삼선 의원에 성공이 돼서 원내대표에다가 당대표 대행까지 지내고 그리고 여태까지 쭉 실세의 권한을 누려왔습니다. 예. 과연 이것이 김병기 개인의 일탈인가? 아니면 그 윗선 누구가 뒷배가 뭐 알고 있는데 봐주기 한 건가? 그렇다면 당 전체 차원의 문제, 지도부의 문제인가? 저는 그러한 문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김병기 의원은 당내의 탈당 요구에 대해서 탈당하지 않겠다.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어저께인가요? 오전에 어디 개인 유튜브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저는 만약에 사법적인 이 처리가 된다고 하면 형사사법 절차 과정, 재판 과정이죠. 재판 과정에서 내 무죄를 증명하고 돌아와서 내가 정치를 그만두더라도 탈당은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돌아와서 무죄를 증명했는데 왜 정치를 그만두겠습니까? 정치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이 아직 안 떨어졌기 때문에 난 탈당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머금고 있는 거고요. 배수진을 치면서 나는 형사사법 절차 속에서 재판 속에서 살아남아서 돌아와서 나는 내 무죄를 증명해 보이겠다. 이런 말을 드립니다. 당내에서는 여전히 탈당 요구가 거센데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 서울시장 지금 출마한다고 선언을 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병기 선당 후사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다. 무슨 얘기입니까? 탈당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같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